안녕하세요, 슈립입니다. 얼마 전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재밌는 영상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된 신발의 반발력 테스트였습니다. 농구화로 이런 실험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먼저 가격대별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과연 비싼 농구화일수록 반발력이 좋은지 최근 소개하여 많은 관심을 주셨던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되었고,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리닝사의 감마로도 실험해보았으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실험에 쓰인 농구화는 가격대가 10만원 언더인 야니스 이모탈리티 3부터 10만원 초반대인 AE1, 중반대인 르브론 넥스젠 AMPD, 그리고 미드풋 쉔크가 없는 것으로 유명한 20만원 초반대인 GT 허슬 2, 마지막으로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되었고 3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리닝사의 감마로 실험해보았습니다. 사실 신발을 단순히 굽혔다가 펴는 것만으로 반발력을 100% 테스트할 순 없고, 아무래도 신발을 굽히는 힘이나 방법도 항상 같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테스트가 반발력에 대해 온전히 증명한다기보다는 재미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발매가 99,000원의 야니스 이모탈리티 3입니다. 아주 가볍고 간결한 세팅의 농구화로 알려져 있으며 가성비 농구화로 높은 인기를 부과했었습니다. 테크 스펙은 힐컵 쪽의 나이키 리뉴폼이 사용되었습니다. 삽입된 지지대는 따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신발을 굽히는 데는 꽤 큰 힘이 들었으며 3-4번의 시도 끝에 꽤 멀리 날리는 데는 성공했으나 큰 반발력을 지녔다기는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발매가 129,000원의 아디다스 AE1입니다. 테크 스펙은 라이트 스트라이크와 부스트를 결합한 이중 밀도의 폼 쿠셔닝으로 신발 전체를 가로지르는 X자열 토셔널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플레이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2-3번 만에 이모탈리티 대비 눈에 띄는 반발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E1은 단순히 무겁기만 한 농구화는 아니었네요. 앤트맨이 이걸 신고 날아다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신발은 발매가 189,000원의 나이키 르브론 넥스젠 AMPD 퍼스트 게임입니다. 기존 넥스젠의 르브론의 첫 번째 시그니처인 줌 제너레이션이 결합된 디자인의 농구화입니다. 기존 모델 대비 가피에 천연 소가죽이 사용되어서 지지력은 강해졌지만 경량성과 유연성은 다소 잃은 기존 모델 대비 득과 실이 확실한 농구화입니다. 테크 스펙은 앞쪽에 상부로딩 줌 터보, 뒤쪽에 마찬가지로 13mm 두께의 상부로딩 줌 에어입니다. 푸실론 미드솔 중간엔 작은 사이즈의 미드풋 쉔크가 삽입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반발력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막상 굽혀보니 생각보다 유연했는데요.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멀리 날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반발력이 좋지 않다기보다는 이 이유에 대해 생각해봤는데요. 미드풋에 삽입된 쉔크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압력이 가해지면 멀리 날아가는 것 같은데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압력이 가해지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험건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다른 모델보다는 여러 번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궁금했던 신발 중 하나인 GT 허슬 2입니다. 업템포를 오마주한 올스타 버전인데요. 이 신발은 미드솔의 쉔크 플레이트와 스프링 플레이트, 다시 말해서 반발력을 제공할 만한 어떠한 구조도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 쿠션 스펙은 푸실론의 전장 길이에 줌 스트로블이 깔려 있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쿠션과 피팅은 상당히 좋지만 반발력이나 지지력이 약한 장단점이 극명한 농구화입니다. 과연 반발력 테스트는 어떨까요? 역시 미드솔을 가로지르는 플레이트가 없어서인지 멀리 튕겨나가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탄력있게 움직이려면 신발에 기대하다기보다는 운동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장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어 신발 여기저기에 카본 어쩌고가 쓰여져 있는 리닝사의 감마인데요. 상당히 고가의 농구화로 알려져 있고 270 사이즈 기준 295g으로 현존하는 농구화 중 가장 가벼운 농구화로 알고 있었는데 10만원 초반대의 GT 허슬 아카데미도 매우 가벼워서 어느 것이 가벼운지는 한번 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신발의 컨셉 자체가 카본 플레이트가 깔려있는 레이싱화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실루엣도 상당히 날렵한데요. 테크 스펙은 말씀드린 대로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고 리닝의 붐 쿠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과연 스펙 값을 할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범상치 않은데요. 물론 멀리 튕겨나가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만 힘을 주면 줄수록 멀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힘을 세게 주었었는데 마지막엔 아예 화면 밖으로 나가버릴 정도로 멀리 튕겨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실험을 하면서 카본 플레이트에 손상이 있을까봐 힘을 엄청 세게 주진 못했지만 만약에 세게 주었다면 더 멀리 보낼 수도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은 9만원대부터 30만원대까지 가격대별 농구화의 테크 스펙과 함께 요즘 유행하는 방식으로 반발력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굽히는 힘과 각도 등의 방법이 완벽하게 균등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발력을 100% 증명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미드솔에 플레이트가 삽입된 농구화가 조금 더 반발력이 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되었다고 도배를 해놓은 감마의 경우 확실히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감마는 제가 최근 신고 뛰어봐서 곧 퍼포먼스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 반응이 좋다면 코비 넘버링별 반발력 테스트도 한번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코비 시리즈의 경우 여러 개의 시리즈에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테스트해보면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재미있는 신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